HBM 좀 생산하더라도 LPDDR 같은 이런 기존의 레거시 D램을 생산할 때의 그 수익을 충분히 캐파로 밀어붙이면서 꾸준히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시 이 D램의 왕자로 탈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구조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D램의 왕자를 다시 탈환한 삼성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D램 쇼티지다 심지어 낸드 플래시까지 쇼티지가 일고 있는 와중에 HBM4도 양산 선언을 했고 거기다가 파운드리도 이번 주에 나올 갤럭시 S26에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호재가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이게 긴 시기열로 봤을 때에 결국은 그 잠깐 떨어졌던 그 시기가 삼성이 한때 경쟁력을 잃었었거나 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1위를 다시 탈환한 이후부터는 삼성이 계속 1위를 달성할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실질적으로 이 팹의 생산과 현재의 D램 상황 그리고 HBM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글로벌 팹 지도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삼성을 까는 게 아니에요. 왜 계속 저보고 삼성을 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경제 채널도 아니고 제가 주식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구독자분들께서 더 많은 뭔가 공부를 해보려고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건 어떻다 저떻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삼성만 까근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삼성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이걸 공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최대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지금처럼 댓글을 달아주셔서 의견을 주시되 제가 삼성을 까는 게 아니에요. 까서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제 친구들도 많고 제 지인들도 많고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을 엄청나게 응원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했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순전히 기술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셨던 분이 계셨다면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주주 한원은 또 좀 잘한다라는 평가를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직원들한테도 좀 대우를 잘해왔고 저는 이게 경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 한원 이런 거 사실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공학 선배 후배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삼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인텔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IDM이지만 거의 마지막 남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의 화성이나 평택 이쪽에 D램을 중심적으로 생산하는 라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지금 테슬라랑 협업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 라인을 지금 설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닌 것을 비메모리 하지만 사실 메모리 매출 비중이 전체 반도체의 3분의 1 정도고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이 로직 반도체 쪽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메모리라고 하는 게 직관적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로직 반도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시안에 이제 낸드 쪽이나 패키징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D램의 캐파를 보나 낸드로 보나 이 전체적인 이 팹 자체가 삼성이 제일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각 공장마다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의 수가 다른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소리고 그렇게 많기 때문에 D램만 나놓고 보더라도 잘 생산만 하면은 충분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이닉스는 지금 이 중국에도 D램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빠르게 원시 공정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HBM을 만들었는데 보통 이 공장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원B 공정을 돌리는 것도 있고 원A 공정도 있고 이렇게 양산으로 보내는 애 지금 개발로 하고 있는 애 셋업하고 있는 애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게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게 중국에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장비를 못 넣는다 이런 미중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겠죠. 반면에 삼성은 대부분 이 세이프한 구석 물론 낸드는 여기에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미중 갈등에 좀 약간 비껴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제 이 우시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원래 전체 캐파 기준으로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고 그 적은 D램 캐파, 하이닉스 캐파 중에서도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이 기본적으로 D램 캐파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정 전환을 할 때에도 이게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팹이 굉장히 많은 거 우리가 공장이 10개 있는 곳과 공장이 5개 있는 곳을 칩시다. 근데 이 공장에서 이전에 원비 공정으로 만드는 D램을 막 생산하는 팹이 한 5개 있고 새로운 걸 까는 걸 한 5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은 여전히 5개의 팹에서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를 충분히 생산하면서 나머지 5개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10개니까 이게 다 가능한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이 좀 적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예시를 드는 거예요. 5개밖에 없다면 이 5개 중에서 한두 개만 선단 공정으로 바꾸고 나머지 3개로 계속 양산을 해야 될 거예요. 기존 원비 공정을.
그래서 전통적으로 원래 D램을 생산을 할 때에 항상 캐파가 많은 삼성전자가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 세대를 바꾼다 하더라도 DDR4를 만든다고 했을 때 DDR3에서 DDR4로 전환을 하는 시기면은 삼성은 DDR3를 계속 생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DDR3 더 이상 생산 안 합니다 할 때까지 계속 생산을 했거든요. 팹이 많으니까 충분히 생산을 계속 해야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모든 걸 DDR4로 전환하는데 그 전에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팹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돌리고 있는 것 중에 일찍 단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선단 공정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거는 하이닉스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정에서 이제 수요를 많이 올려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공해 인증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미세 공정을 빨리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수준으로 퀄리티를 맞췄을 때의 캐파가 삼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공정이 전환될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옴디아에서 나온 결과인데 삼성이 다시 또 36%로 굉장히 확 올라갔습니다. 4분기 기준이죠. 4분기 결과 지금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분기 결과예요. 분기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건데 1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하고 있을 때 하이닉스는 HBM 수익을 통해서 빨리 이 다운턴을 극복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점유율을 높였는데 이게 다시 또 삼성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핵심 원동력을 보면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압도적인 공급 능력이에요. 지금 레거시 D램 있잖아요. LPDDR도 그렇고 그냥 RDIMM 같은 D램도 그렇고 서버용 온갖 D램들 HBM 말고 GDDR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압도적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압도적 공급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HBM 전략을 막 서둘러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딱 원시 공정 딱 가져와가지고 공정도 개선시켜서 업그레이드 한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HBM4를 기술 선점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죠. 요거 차례차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지금 보시는 게 2025년도에 원래 삼성이 47조를 투자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52조를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이 52조 중에서도 전체에서 이거 전체는 이 삼성전자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반도체가 가장 돈이 많이 들 거고 그 외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다른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전도 설치를 해도 갤럭시 생산 라인이라든가. 근데 그런 거 말고 반도체만 봤을 때 47.5조를 실제로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이 최근에 발표가 된 내용이거든요. 다운턴에서 막 털리고 있을 때에도 작년에 그렇게 막 난리가 났을 때에도 투자를 게을리 하았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삼성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팹의 캐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개발 라인과 양산 라인, 선행 라인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겠다라는 접근으로 전략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일단 로이터 쪽에서는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는 1조 덜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1조를 덜 했건 2조를 덜 했건 이 정도의 규모를 엄청나게 계속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팹에서의 투자를 지속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절대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면서 다운턴일 때도 적당히 투자를 해가면서 하는 이 케이펙스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 자체를 각각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또 선단 공정을 전환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캐파가 많은 공장 돌릴 게 많은 삼성 입장에서 꾸준히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 자본력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생산 라인이라든가 클러스터 투자를 확대를 계속 해야 되겠죠. 용인 클러스터에도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왔지만 삼성도 이제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입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쟁력을 유지한 상황에서 D램이 모자라는 이 노다지 세상이 다시 온 거죠. 이게 그도 그럴 게 원래 HBM을 생산하면은 기존의 DDR5나 LPDDR 같은 이 스탠다드 D램에 대비해서 웨이퍼가 한 3장은 더 쓰인다라는 말이 마이크론 CEO 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공장 똑같은 캐파의 공장에서 그 캐파가 낼 수 있는 웨이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장 생산할 수 있는 팹이 있다고 칩시다.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공장에서 10,000장을 만들 수 있는데 DDR5는 예를 들어 10,000개 곱하기 500개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거의 3분의 1밖에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HBM 기준으로는. 이건 물론 HBM3E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게 되겠지만 대충이라도 봤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HBM을 생산하면은 그만큼 얘네를 덜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삼성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HBM을 많이 생산 안 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HBM4를 원래 계약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물량을 받아가고 계약을 확정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사로 나온 내용이 이미 얘네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수율 안 나오는 거 만들 것보다 얘네들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굳이 얘의 포션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승부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게 딱 지금 먹혔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입장에서 캐파 자체가 많은 삼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의 HBM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DDR5를 계속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다른 기업들은 HBM에 의해서 깎아먹는 팹은 다른 레거시 D램이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삼성은 훨씬 더 팹이 많은 상황이고 투자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HBM 좀 생산하더라도 LPDDR 같은 이런 기존의 레거시 D램을 생산할 때 그 수익을 충분히 캐파로 밀어붙이면서 꾸준히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시 이 D램의 왕자로 탈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구조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HBM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한번 정리 드렸죠. 기본적으로 선단 공정을 사용하고 베이스 다이도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IO 속도를 빠르게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신호들이 실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얘네들 자체가 다 고주파거든요. 이런 시그널 인터그리티를 제대로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 IO 컨트롤을 제대로 잘해주는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중요한데 걔 자체도 로직 반도체의 파운드리 공정 자체가 4나노로 굉장히 낮고 D램 다이 각각도 1C D램을 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최대 13GBps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11.7GBps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요구를 맞췄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삼성이 이제 수율 좋고 이 우리 KGD라고 하거든요. 충분히 좋은 다이, 굿 다이들만 모아가지고 했을 때 좋은 걸 잘 선별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신호가 잘 나오면은 13GBps까지 클락을 올려도 제대로 전송이 되더라라는 거를 검증 대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11.7GB를 지원하니까 지금 이제 더블 비닝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더블 비닝을 과연 이미 하이닉스가 캐파 점유율 HBM4의 점유율 자체를 많이 계약을 했다고요. 삼성에 대비해서. 그래서 더블 비닝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11.7기가 이상 나오는 삼성 거랑 그 외에 나머지 것들로 비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삼성의 13기가가 나오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것과 그렇지 않은 11.7기가 이하로 나온 것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AI의 트랜스포머 구조상에서 얘 HBM들이 KV 캐시를 내리건 아니면은 모델 파라미터를 내리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걔들의 공통적인 이 밴드위스 속도를 공통적으로 맞춰줘가지고 한 방에 내려 보내줘야지만이 서로 속도가 다르면은 레이턴시가 삐뚤빼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개별 부품이 아니라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GPU를 엮었을 때 이 코어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13기가는 아마 13기가끼리 모이지 않을까? 혹은 11.7기가 이상으로 해서 좀 좋은 애들만 모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율이 잘 나오는 13GBps만 모으면 물량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만 13기가 하고 나머지는 11기가로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드린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두고 봐야 되죠. 이거는 뭐 업계에서 알려진 바가 없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추측해보는 거예요. 저도 공부해 본 바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어쨌든 HBM의 레버뉴 자체가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았죠. 삼성은 엔비디아의 외에 다른 것들을 해서 그만큼 빠르게 따라 올라갔는데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게 7%나 갑자기 높아졌다라는 거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HBM4부터 뭔가 이제 속도도 빠르고 주도권이 되니까 물론 수익률과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삼성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얘기 들 때 삼성은 못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공정을 써가지고 좋은 기술, 좋은 부품을 만들었잖아요. 메모리를 만들었잖아요. HBM을.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선별해서 했을 때에 실제 매출보다 매출 말고 이제 이익률로 바로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분기별로 사실 작년 기준으로 15%에서 22%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면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업계 예측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듀얼 티어 스트래티지를 실제로 할지 안 할지 아마 이 속도가 아예 안 나오게 되면은 10기가 대에 해당하는 것과 11.7기가 이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13기가에 해당하는 것만 모으거나 이렇게 하면은 물량이 너무 좀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나오는 이런 계층화되어서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더 높은 IO를 지원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고 실제로 양산을 많이 해봤을 때 현재 지금도 엔비디아와 이렇게 검증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양산도 여러 가지 양산 단계가 있어요. 리스크 양산이 있고 실제로 샘플 양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양산 단계가 있는데 결국은 이 HBM이란 부품은 기존의 DDR과는 다르게 딱 꼽아서 쓰는 게 아니라 코어스로 꼽고 엔비디아 GPU 꼽고 더 전체를 또 다시 돌려보면서 검증해봐야 되고 발열 테스트 해봐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성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HBM의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면서 생산을 해내고 있잖아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넥스트를 잘하려고 하면은 현재 원B 공정에서 이제 원C 공정으로 공정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레거시 지금 D램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나 부품 같은 것들의 업그레이드 허가를 못 받는다라는 현재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단 공정의 이 전환 타이밍을 잘 놓치게 되면은 HBM도 DDR도 고객 인증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캐파가 많은 삼성이 현재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HBM3E에 대한 블랙엘에 들어가는 HBM3E에 대한 확실한 리더십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2026년, 2027년에 또 패키징 팹이라든가 뭐 신규 팹 있잖아요. M
M15X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에 지금 팹을 진다는 거는 지금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가 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중국 리스크를 점차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은 HBM을 만들 때의 웨이퍼가 기존 D램이나 GDDR 같은 이런 애들보다 더 많이 쓰이니까 캐파가 많은 삼성이 유리한, 기본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공정이나 이런 것들 전환을 빨리 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현재 이 D램 슈퍼 사이클, 메가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요것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이 삼성한테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D램 왕자를 1위를 여태 계속 1위였어요 원래. 지난번에 잠깐 2위로 내려앉은 거고, 그때는 D램 가격이 너무 떨어질 때니까 D램 자체의 생산이 적은 상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닉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제 캐파 싸움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Q가 많아지는 형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뭐 물량만 많이 쓰고 공장만 많이 지으면 되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 동안 1등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계속 투자를 해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유산, 레거시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두 공영 기업이 서로 열심히 경쟁하면서 우리나라 GDP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공들여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 삼성 까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뭐 삼성 주주나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다 마음 상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삼성도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황 같은 거 없애면서 우리 공대생분들, 공학도분들, 선후배들한테도 잘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파이팅 해보면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두 기업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거를 행운으로 여기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도 이렇게 인스타그램 영상을 쭉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